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인연은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인연은 오래도록 남죠. 하지만 짧은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엔 사람 좋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반대로 처음엔 무뚝뚝해 보였지만 알고 보니 속 깊고 믿음직한 사람이었던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 사람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의 겉모습이나 첫 인상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기 어렵죠. 부처님께서도 이런 고민을 하는 제자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 목이 말라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그네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을 걸었지만 막상 물을 마시려 하자 귀한 물이라며 망설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별말 없이 두레박을 내려 깨끗한 물을 길어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에서 사람의 진짜 마음이 드러난다. 살다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걸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처음 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말보다 행동을 보라.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옛날 한 마을에 평판이 좋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말솜씨가 뛰어나고 어디서든 환영받았으며 다른 한 사람은 말은 적지만 묵묵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오래된 다리가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많았고 두 사람은 모두 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멋진 연설을 했습니다. 이 다리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읍시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그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는 직접 일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공구를 챙겨 나와 직접 돌을 나르고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그가 무거운 짐을 옮길 때 몇몇 마을 사람들이 감동하여 그를 도왔습니다. 몇 달 후 다리는 다시 튼튼하게 세워졌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작은 행동 속에서 드러난다. 공허한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우리는 종종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정말 믿어도 되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행동을 통해 드러나죠. 처음 만난 사람이 좋은 말만 한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 눈빛을 관찰하라. 진실한 사람의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다. 옛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속은 걸 깨닫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젊은이를 근처 마을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불러와 젊은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아맞혀 보거라. 첫 번째 사람은 젊은이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손짓도 넉넉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말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와 눈을 맞추며 조용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젊은이는 고민하다가 첫 번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보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보아라. 진실한 사람은 눈빛이 편안하고 맑지만 거짓된 사람은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도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린다. 며칠 후 젊은이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마을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떠난 사기꾼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오래전부터 이웃을 도우며 신뢰를 쌓아온 장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눈빛은 마음의 거울이다. 맑은 물이 흐린 물과 다르듯 사람의 눈빛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종종 말에 속고 겉모습에 현혹되지만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이 내뱉는 말보다 눈빛을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진심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따뜻함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3. 작은 약속을 지키는지 보라.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큰 신뢰를 얻는다. 어느 마을에 성실한 농부와 말솜씨 좋은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신뢰받고 싶어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마을 원로가 두 사람을 불러 작은 시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며칠 후 다시 올 테니 마을 아이들에게 줄 사과 한 바구니를 준비해 두겠다고 약속하겠느냐? 두 사람은 모두 흔쾌히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원로가 돌아왔을 때 장사꾼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바빠서 깜빡했네요. 하지만 제가 다음에 꼭 가져다 드릴게요. 반면 농부는 약속한 사과 바구니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약속은 약속이니 지켜야지요. 그 모습을 본 원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큰 약속이 아니라 작은 약속에서 드러난다. 작은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큰일도 가볍게 여길 것이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장사꾼의 화려한 말보다는 농부의 성실함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한 방울씩 모여 강을 이루듯 작은 성실함이 쌓여 큰 신뢰를 만든다. 살다 보면 우리는 크고 거창한 말보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더 믿음직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신뢰할 만한지 알고 싶다면 사소한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지켜보세요. 작은 약속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 결국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4. 이야기를 들을 때의 태도를 살펴라.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존중의 시작이다. 옛날 한 왕이 새로운 신하를 뽑기 위해 3명의 후보를 불렀습니다. 왕은 이들에게 단 한 가지 시험만 보겠다고 했습니다. 세 후보가 왕 앞에 도착하자 왕은 신하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한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왕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왕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저는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두 번째 후보는 왕의 말을 끝까지 듣긴 했지만 별다른 반응 없이 그저 맞장구만 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힘드셨겠습니다. 네네. 세 번째 후보는 조용히 왕의 말을 들으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고 왕이 말을
마친 후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하께서는 그때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 결정을 내리신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듣고 싶습니다. 왕은 세 번째 후보를 새로운 신하로 임명하며 말했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법이다.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나라를 위해 헌신할 자격이 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흐를 때는 소리가 없지만 막히면 소리를 낸다. 마음이 열려 있는 자는 조용히 듣고 닫혀 있는 자는 끊임없이 말하려 한다. 우리는 종종 말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신뢰할 만한지 알고 싶다면 그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경청하는지를 살펴보세요. 듣는 사람이 결국 존중받고 신뢰를 얻게 됩니다. 5.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펴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의 친구를 보라. 옛날 한 왕이 새로운 재상을 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신하가 왕에게 조언했습니다. 전하, 그들의 친구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은 신하의 말대로 후보자들을 부르지 않고 그들의 가까운 친구들을 먼저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언변이 뛰어나고 사람들 앞에서 신뢰를 강조했지만 그의 친구들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자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조용하고 과시하지 않았지만 그의 친구들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왕은 두 번째 후보를 재상으로 임명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지 않는다.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맑은 물에서 피어나고 잡초는 흙탕물에서 자란다. 사람도 그가 속한 환경과 벗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겉모습이나 말로 판단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보면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믿을 만한지 알고 싶다면 그가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지를 살펴보세요.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6.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 돈과 권력 앞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다. 어느 날, 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을 쉽게 믿는 편입니다. 하지만 돈이 걸리면 사람들이 변하는 걸 자주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상인에게 3명의 남자를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한 꾸러미의 금화를 주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금화를 받아들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좋은 옷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겠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돈을 불려서 더 큰 돈을 만든 뒤 나중에 베풀겠습니다. 아직은 나눌 때가 아닙니다. 세 번째 남자는 금화를 소중히 감싸 쥐고 말했습니다. 이 돈이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저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세 사람 중 누구와 함께 거래하고 싶은지 말해보거라. 상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돈을 가졌을 때도 탐욕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우리는 종종 돈 앞에서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착하고 성실해 보이던 사람이 돈이 걸린 순간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죠. 처음 만난 사람이 믿을 만한지 알고 싶다면 그가 돈을 대하는 태도를 지켜보세요.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7. 어려운 상황에서의 반응을 보라.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어느 날, 한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충성스러운 신하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한 신하는 대답했습니다. 왕을 칭송하는 사람을 보면 됩니다. 또 다른 신하는 말했습니다. 왕 앞에서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을 보면 됩니다. 하지만 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충성스러운 신하는 평소 태도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왕은 이를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2명의 신하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신하는 왕 앞에서는 언제나 충성을 맹세했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료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반면 두 번째 신하는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동료를 지켰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비 온 뒤에야 진짜 단단한 지붕을 알 수 있고 고난 속에서야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물에서는 누구나 노를 저을 수 있지만 거센 파도 속에서도 노를 잡는 사람이 진정한 뱃사공이다. 사람은 평소에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품은 어려운 순간에 드러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신뢰할 만한지 알고 싶다면 그가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세요. 시련 앞에서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8. 칭찬을 받을 때와 실수를 했을 때를 비교하라. 칭찬받을 때 겸손하고 실수했을 때 인정하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을 볼 때 항상 착한 말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교만해지고 실수를 하면 변명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더군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미소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에 가서 2명의 장인을 찾아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칭찬을 받을 때와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거라. 제자는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한 사람은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대장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인은 칭찬을 받자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도공이요. 나만큼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없소. 하지만 실수로 도자기를 깨뜨리자 곧바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탓이 아니오. 이 도구가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오. 두 번째 장인은 칭찬을 받자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더 정진해야죠. 그리고 쇠를 단련하는 과정에서 실수하자 조용히 도구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자는 그 모습을 지켜본 뒤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칭찬을 받아도 거만하지 않고 실수를 해도 변명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 때 가벼운 잎은 흔들리지만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겸손한 사람은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실수에도 변명하지 않는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진짜 인격은 칭찬과 실수 앞에서 드러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신뢰할 만한지 알고 싶다면 그가 칭찬을 받을 때 거만해지지 않는지, 실수를 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9.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힘이 아니라 자비로 사람을 대하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이는 강한 자에게는 공손하면서도 약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에 가서 한 부잣집 하인과 작은 국밥집 주인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거라. 제자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부잣집이었습니다. 하인은 주인이 오면 깍듯하게 인사하며 공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허름한 옷을 입은 거지가 문 앞에 서자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다. 당장 나가라. 그 다음으로 작은 국밥집에 갔습니다. 주인은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특히 늙은 노인이 들어오자 조용히 국밥 한 그릇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온 제자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격은 권력 있는 자를 대할 때가 아니라 힘없는 자를 대할 때 나타난다. 약한 자를 배려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우리는 흔히 겉으로 친절한 사람을 보고 착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인격은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신뢰할 만한지 알고 싶다면 그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지켜보세요. 강한 사람에게만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에게도 따뜻한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10. 가장 편할 때의 모습을 보라. 진정한 성격은 사람이 편안할 때 드러난다. 어느 날, 한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성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한 신하는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를 보면 됩니다. 또 다른 신하는 말했습니다. 돈이 걸렸을 때를 보면 됩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사람은 오히려 가장 편안할 때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다. 왕은 2명의 하인을 뽑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2 하인은 모두 성실하고 공손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처음에는 예의를 갖췄지만 점점 익숙해지자 태도가 거칠어졌습니다. 왕이 없을 때는 게으름을 피우고 아랫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반면 2 번째 하인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예의를 지켰고 혼자 있을 때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낯선 자리에서는 누구나 조심스럽게 행동하지만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그러니 사람을 볼 때 처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에 모습을 살펴보아라.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었을 때는 모두 아름답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향기가 오래가는 꽃이 진정한 꽃이다. 사람은 처음에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해질수록 진짜 성격이 드러나죠. 처음 만난 사람이 신뢰할 만한지 알고 싶다면 그가 익숙한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세요. 편할 때도 변함없이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중에서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성실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엔 잘 몰랐지만 나중에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좀 더 정확히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실망스러운 경험이 쌓인다고 해서 사람을 무조건 의심하고 경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첫 인상이나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을 마음에 새기고 천천히 상대를 지켜보세요. 특히 말보다 행동을 보고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임을 다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의 물이 맑아지려면 시간이 걸리듯 사람의 본성도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도 변함없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어떤 말이 더 마음에 와닿았는지 한 번 더 깊이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인연은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인연은 오래도록 남죠. 하지만 짧은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엔 사람 좋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반대로 처음엔 무뚝뚝해 보였지만 알고 보니 속 깊고 믿음직한 사람이었던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 사람 믿을 수 있을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의 겉모습이나 첫 인상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기 어렵죠. 부처님께서도 이런 고민을 하는 제자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 목이 말라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그네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을 걸었지만 막상 물을 마시려 하자 귀한 물이라며 망설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별말 없이 두레박을 내려 깨끗한 물을 길어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에서 사람의 진짜 마음이 드러난다. 살다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걸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처음 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말보다 행동을 보라.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옛날 한 마을에 평판이 좋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말솜씨가 뛰어나고 어디서든 환영받았으며 다른 한 사람은 말은 적지만 묵묵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오래된 다리가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많았고 두 사람은 모두 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멋진 연설을 했습니다. 이 다리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읍시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그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는 직접 일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공구를 챙겨 나와 직접 돌을 나르고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그가 무거운 짐을 옮길 때 몇몇 마을 사람들이 감동하여 그를 도왔습니다. 몇 달 후, 다리는 다시 튼튼하게 세워졌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작은 행동 속에서 드러난다. 공허한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우리는 종종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정말 믿어도 되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행동을 통해 드러나죠. 처음 만난 사람이 좋은 말만 한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 눈빛을 관찰하라. 진실한 사람의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다. 옛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속은 걸 깨닫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젊은이를 근처 마을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불러와 젊은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아맞혀 보거라. 첫 번째 사람은 젊은이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손짓도 넉넉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말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와 눈을 맞추며 조용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젊은이는 고민하다가 첫 번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보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보아라. 진실한 사람은 눈빛이 편안하고 맑지만 거짓된 사람은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도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린다. 며칠 후 젊은이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마을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떠난 사기꾼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오래전부터 이웃을 도우며 신뢰를 쌓아온 장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눈빛은 마음의 거울이다. 맑은 물이 흐린 물과 다르듯 사람의 눈빛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종종 말에 속고 겉모습에 현혹되지만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이 내뱉는 말보다 눈빛을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진심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따뜻함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3. 작은 약속을 지키는지 보라.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큰 신뢰를 얻는다. 어느 마을에 성실한 농부와 말솜씨 좋은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신뢰받고 싶어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마을 원로가 두 사람을 불러 작은 시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며칠 후 다시 올 테니 마을 아이들에게 줄 사과 한 바구니를 준비해 두겠다고 약속하겠느냐? 두 사람은 모두 흔쾌히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원로가 돌아왔을 때 장사꾼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바빠서 깜빡했네요. 하지만 제가 다음에 꼭 가져다 드릴게요. 반면 농부는 약속한 사과 바구니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약속은 약속이니 지켜야지요. 그 모습을 본 원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큰 약속이 아니라 작은 약속에서 드러난다. 작은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큰일도 가볍게 여길 것이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장사꾼의 화려한 말보다는 농부의 성실함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한 방울씩 모여 강을 이루듯 작은 성실함이 쌓여 큰 신뢰를 만든다. 살다 보면 우리는 크고 거창한 말보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더 믿음직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신뢰할 만한지 알고 싶다면 사소한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지켜보세요. 작은 약속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 결국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4. 이야기를 들을 때의 태도를 살펴라.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존중의 시작이다. 옛날 한 왕이 새로운 신하를 뽑기 위해 3명의 후보를 불렀습니다. 왕은 이들에게 단 한 가지 시험만 보겠다고 했습니다. 세 후보가 왕 앞에 도착하자 왕은 신하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한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왕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왕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저는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두 번째 후보는 왕의 말을 끝까지 듣긴 했지만 별다른 반응 없이 그저 맞장구만 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힘드셨겠습니다. 네네. 세 번째 후보는 조용히 왕의 말을 들으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고 왕이 말을 마친 후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하께서는 그때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 결정을 내리신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듣고 싶습니다. 왕은 세 번째 후보를 새로운 신하로 임명하며 말했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법이다.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나라를 위해 헌신할 자격이 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흐를 때는 소리가 없지만 막히면 소리를 낸다. 마음이 열려 있는 자는 조용히 듣고 닫혀 있는 자는 끊임없이 말하려 한다. 우리는 종종 말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신뢰할 만한지 알고 싶다면 그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경청하는지를 살펴보세요. 듣는 사람이 결국 존중받고 신뢰를 얻게 됩니다. 5.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펴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의 친구를 보라. 옛날 한 왕이 새로운 재상을 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신하가 왕에게 조언했습니다. 전하, 그들의 친구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은 신하의 말대로 후보자들을 부르지 않고 그들의 가까운 친구들을 먼저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언변이 뛰어나고 사람들 앞에서 신뢰를 강조했지만 그의 친구들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자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조용하고 과시하지 않았지만 그의 친구들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왕은 두 번째 후보를 재상으로 임명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지 않는다.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맑은 물에서 피어나고 잡초는 흙탕물에서 자란다. 사람도 그가 속한 환경과 벗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겉모습이나 말로 판단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보면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믿을 만한지 알고 싶다면 그가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지를 살펴보세요.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6.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 돈과 권력 앞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다. 어느 날, 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을 쉽게 믿는 편입니다. 하지만 돈이 걸리면 사람들이 변하는 걸 자주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상인에게 3명의 남자를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한 꾸러미의 금화를 주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금화를 받아들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좋은 옷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겠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돈을 불려서 더 큰 돈을 만든 뒤 나중에 베풀겠습니다. 아직은 나눌 때가 아닙니다. 세 번째 남자는 금화를 소중히 감싸 쥐고 말했습니다. 이 돈이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저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세 사람 중 누구와 함께 거래하고 싶은지 말해보거라. 상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돈을 가졌을 때도 탐욕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우리는 종종 돈 앞에서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착하고 성실해 보이던 사람이 돈이 걸린 순간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죠. 처음 만난 사람이 믿을 만한지 알고 싶다면 그가 돈을 대하는 태도를 지켜보세요.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7. 어려운 상황에서의 반응을 보라.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어느 날, 한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충성스러운 신하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한 신하는 대답했습니다. 왕을 칭송하는 사람을 보면 됩니다. 또 다른 신하는 말했습니다. 왕 앞에서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을 보면 됩니다. 하지만 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충성스러운 신하는 평소 태도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왕은 이를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2명의 신하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신하는 왕 앞에서는 언제나 충성을 맹세했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료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반면 두 번째 신하는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동료를 지켰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비 온 뒤에야 진짜 단단한 지붕을 알 수 있고 고난 속에서야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물에서는 누구나 노를 저을 수 있지만 거센 파도 속에서도 노를 잡는 사람이 진정한 뱃사공이다. 사람은 평소에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품은 어려운 순간에 드러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신뢰할 만한지 알고 싶다면 그가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세요.
시련 앞에서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8. 칭찬을 받을 때와 실수를 했을 때를 비교하라. 칭찬받을 때 겸손하고 실수했을 때 인정하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을 볼 때 항상 착한 말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교만해지고 실수를 하면 변명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더군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미소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에 가서 2명의 장인을 찾아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칭찬을 받을 때와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거라. 제자는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한 사람은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대장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인은 칭찬을 받자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도공이요. 나만큼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없소. 하지만 실수로 도자기를 깨뜨리자 곧바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탓이 아니오. 이 도구가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오. 두 번째 장인은 칭찬을 받자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더 정진해야죠. 그리고 쇠를 단련하는 과정에서 실수하자 조용히 도구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자는 그 모습을 지켜본 뒤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칭찬을 받아도 거만하지 않고 실수를 해도 변명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 때 가벼운 잎은 흔들리지만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겸손한 사람은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실수에도 변명하지 않는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진짜 인격은 칭찬과 실수 앞에서 드러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신뢰할 만한지 알고 싶다면 그가 칭찬을 받을 때 거만해지지 않는지, 실수를 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9.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힘이 아니라 자비로 사람을 대하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이는 강한 자에게는 공손하면서도 약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에 가서 한 부잣집 하인과 작은 국밥집 주인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거라. 제자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부잣집이었습니다. 하인은 주인이 오면 깍듯하게 인사하며 공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허름한 옷을 입은 거지가 문 앞에 서자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다. 당장 나가라. 그 다음으로 작은 국밥집에 갔습니다. 주인은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특히 늙은 노인이 들어오자 조용히 국밥 한 그릇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온 제자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격은 권력 있는 자를 대할 때가 아니라 힘없는 자를 대할 때 나타난다. 약한 자를 배려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우리는 흔히 겉으로 친절한 사람을 보고 착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인격은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신뢰할 만한지 알고 싶다면 그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지켜보세요. 강한 사람에게만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에게도 따뜻한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10. 가장 편할 때의 모습을 보라. 진정한 성격은 사람이 편안할 때 드러난다. 어느 날, 한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성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한 신하는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를 보면 됩니다. 또 다른 신하는 말했습니다. 돈이 걸렸을 때를 보면 됩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사람은 오히려 가장 편안할 때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다. 왕은 2명의 하인을 뽑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2 하인은 모두 성실하고 공손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처음에는 예의를 갖췄지만 점점 익숙해지자 태도가 거칠어졌습니다. 왕이 없을 때는 게으름을 피우고 아랫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반면 2 번째 하인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예의를 지켰고 혼자 있을 때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낯선 자리에서는 누구나 조심스럽게 행동하지만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그러니 사람을 볼 때 처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에 모습을 살펴보아라.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었을 때는 모두 아름답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향기가 오래가는 꽃이 진정한 꽃이다. 사람은 처음에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해질수록 진짜 성격이 드러나죠. 처음 만난 사람이 신뢰할 만한지 알고 싶다면 그가 익숙한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세요. 편할 때도 변함없이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중에서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성실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엔 잘 몰랐지만 나중에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좀 더 정확히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실망스러운 경험이 쌓인다고 해서 사람을 무조건 의심하고 경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첫 인상이나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을 마음에 새기고 천천히 상대를 지켜보세요. 특히 말보다 행동을 보고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임을 다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의 물이 맑아지려면 시간이 걸리듯 사람의 본성도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도 변함없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 작은 여운이 되어 좋은 길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잔잔하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 언제나 작은 지혜의 방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